세월호 사건이 난 날이 2014년 4월 16일이거든요. 그 이틀 뒤인 4월 18일 날 한참 말썽 많았던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커피숍 왔다는 이제 정황 증거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커피숍에서 5,400원짜리 커피를 마셨는데 자기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한 거죠. 신용카드 보게 되면 이제 다 추정되니까요. 네, 되죠. 그 다음에 이틀 뒤인 이제 4월 20일 날 그 부인 박채윤 씨가 청와대에 이제 들어왔다는 게 이제 확인됐거든요. 물론 휴대폰 위치 추적도 나와 있고 아마 청와대 일지에도 박채윤 씨가 들어온 거는 아마 근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내 수석비서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사진에 보면 자료 사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JTBC에서 찍은 거 있었죠. 수술 그러니까 자국이. 리프팅, 수석비서관이 전하고 당일날하고 리프팅 자국이 이제 나타났다. 이제 리프팅 했을 때 보이는 듯한 자국. 그렇죠. 나왔어요.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저 자료화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렇게 자국 난 것을 의사들이 속여는 저거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리프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 당일날이 아니라 세월호 이틀 뒤인 4월 20일, 그러니까 18일경에 아마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 기록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선도 거기서 발표를 못하는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중이었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이 이제 집중 질문을 했어요. 그날 김영재 원장한테 분명히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김영재 원장이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세월호 당일날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당일날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한 사실이 없다. 다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했죠. 김영재 원장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청와대를 몇 번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거 왜 들어갔냐면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가 커터칼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증을 자주 호소했다. 그래서 그 통증 치료차 이제 방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가에서 말하듯이 여성 대통령이 미용시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면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성인데 미용시술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공화라고 부르는 이제 리퍼블릭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공인이라는 것은 사적인 것이 다 접어놓고 공적인 이익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리퍼블릭의 뜻이거든요. 공화의 뜻인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탑이 누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공인 아니에요? 공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공적 이익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과연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하면은 휴가 내서 하면 되잖아요. 휴가 내서. 휴가 때. 그렇죠. 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정말 김영재 원장 말씀대로 저희 증언대로 대통령의 통증 치료를 위했다면 공적 라인이 있잖아요. 대통령 주치 있고 대통령 주치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주치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조금 저가 다르면은 소견설 써면은 다른 의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저기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 치료만을 위해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황상,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랄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특검은요, 손소 변호사님, 특검은 상당한 조사를 해냈어요. 물론 그것을 이른바 이제 시체말로 꼭지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정황과 증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러게 우리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시간 연장해달라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알아낼까 봐 안 해줬나?
뭐든지 결국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당연히요. 예. 뭔가 특검이 좀 더 수사를 하면은 새로운 게 드러날까봐 이런 걸 당연히 우려를 했겠죠. 예. 그리고 또 당시에 특검이 3월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4월 16일 당일에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확인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 5월부터 이루어졌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거 다른 거죠. 4월 18일에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 20일에는 이제 김영재 원장과 부인인 박채윤 씨가 시술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표현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하게 보인다. 예. 그리고 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추정됨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이런 걸 볼 때 정황을 볼 때 그렇게 의심이 되고 뭔가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하지만 뭔가 확정을 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못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게다가 4월 16일 이후, 네. 4월 18일 이후 9일간 일정이 딱 4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거는 일정을 오히려 일정도 세월호 때문에 2개가 뭐 추가가 된 거 빼놓으면 네. 한 2개쯤 있었대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붓기가 가라앉고 회복되는 게 한 일주일쯤 걸리거든요. 제가 시술을 많이 받아보고 잘 알아요. 그러세요? 네. 정확하군요. 그러면 네. 아니 시술 받을 수 있어. 남자 방송 진행도 시술 받는데. 근데 휴가 받았고 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요일에 하든지. 그렇죠. 예. 일정 자체가 국가 원수가 예. 평시에 예. 일정이 많이 잡히는 게 오히려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일정도 사후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정말 분 단위로 쪼개져 있거든요. 하루에 한 30개씩 해요. 네. 예.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중순 일정을 예. 중하순 일정을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는 2개인 거죠. 2014년 4월 19일에 4.19 민주묘지 참배. 이거는 정말 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정이 하나 잡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4월 21일에 이제 대수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일정 4개인데 그 나머지 2개가요.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 후에 긴급하게 세월호 관련된 그런 새로운 일정입니다. 예.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고, 당연히 잡혔고요. 또 그 다음에, 목요일이죠. 4월 17일에 세월호 사고 현장 방문. 이 2개가 원래 없던 건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에 따르면은, 이거 아무것도 없고, 4월 19일에 참배하고, 예. 4월 21일에 회의 일정하고, 그 다음에 또 22일부터 24일까지도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5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방한 예. 공식 환영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일정이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을 이상하게 해요. 누가 이걸 이해를 합니까? 누가 이해 수준이 아니고요. 교수님, 근데 중요한 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네. 왜 그때 그 특검 기간을 여야는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총 기간이 100일 했었나요?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100일이죠. 100일 하고 추가로 60일인가 이렇게 연장해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강이. 그런데 하고 그때 여야가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야당이 주장하니까 여당이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까지 해보고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연장되는 거로 해갖고 합의할 때는 문서에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가 오갔거든요. 근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 해줬어요. 그 국회 뜻하고도 배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상납된 거 조사하자. 그랬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자. 아주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하자. 그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년 3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황교안 총리였다. 예. 그분 제일 많이 수사해야 된다. 하겠냐? 그렇겠죠. 그럼 수사하고 들었고 왜 그때 연장 안 해줬냐?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죠. 모든 의혹이 나는 제기되는 것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의혹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안 옳은 것인지는 크게 볼 때 국익하고도 이제 연관을 시켜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향후에 미래에 벌어질 것들하고도 저는 연결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야 간에 이제 어떤 뭐 그런 공방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현 정부의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적폐청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관한 문제들도 이제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과연 인적 청산을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가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여야도 논쟁을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하자 저거 하면 저거 하자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또 며칠 뒤에 나타났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죠. 이틀 뒤에. 아. 예, 이틀 뒤에 나타났죠. 그럼 시술이 제대로 됐나? AS 할 고객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원장이 나타나고 이틀 뒤에 이제 그 박채윤 씨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박채윤 씨요? 예. 그러면은 어찌 보면 당일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당일날 가능성도 있고 1차 김영재 원장이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그 2차로 또 부인 박채윤 씨가 왜냐면 두 번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확인하러. 그러니까 2차로 박채윤 씨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뭐 이게 검안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예. 예. 뭐 그런 의심도 있는 거죠. 이 의심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술을 하면은 하고 이틀 있다 오세요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날 안 해요. 왜냐면 붓기가 안 빠지니까 24시간, 그렇죠. 맞습니다. 48시간 경과한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그때 보고는 그 다음에 이틀 있다 또 오라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조금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실밥 뽑으러 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박채윤 씨가 나타난 건 또 AS를 또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18일 날 시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가? 네, 18일 날 보고 한 번 정도만 그 상처를 봅니다. 두 번씩 이렇게 보진 않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같이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16일 날 수술 받았다. 그렇죠. 왜냐면 더군다나 안면이잖아요. 안면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부을 수도 있고 티가 날 수도 있고 하는 걸 할 수도 있죠. 특검, 특검이 이 안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김영재 검찰 수사 받을 때 안면 딱 까고 거짓말 하잖아요. 네. 안면 몰수한 몰수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의심을 좀 자아내고 알겠습니다. 김영재 원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법원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실형.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네. 징역 3년. 차은택? 제목이 뭐였었죠? 일단 그 광고 회사죠. 포레카의 지분을 이제 강탈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KT죠. 그 광고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목은 뭐죠? 그게? 그 공갈 등등. 강요. 네, 공갈 강요. 네, 등이 있고요. 또 자금 세탁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혐의가 있는데요.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징역 3년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고요.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근데 징역 3년이 이제 마법의 숫자인데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한 최고 이제 상한선이거든요. 징역 3년 선고하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두 재판 걸쳐갖고 장량 감경을 한 번은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심 가갖고 한 2년으로 다운시켜갖고 집행유예로 내보내려고 하는 전략을 변호사는 쓰겠네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의뢰인인 차은택 씨에게 그런 전략을 이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재판할 때 굉장히 자주 울었거든요. 물론 이제 반성과 뉘우치는 그런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울증이에요. 그래요? 예. 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네. 재판하다 보면 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판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겁니까? 눈물 흘리는 피고 믿지 마라. 사실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안으로도 믿으면 안 되고 울면 더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그랬습니까? 예, 판결 때릴 때. 허허 그러고 웃었죠. 그래요? 가수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항소를 차은택 씨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검찰도 항소할 것 같은데 1심에서 오히려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차은택 씨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는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요. 1심에서 3년 나왔고 3년이면 보통 3년이면은 집행유예로 또 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죠. 그냥 집행유예 없이
네. 실형으로 이렇게 갔다. 자, 아까 하시던 말씀 맞아 가시죠. 네, 아까 그 특검 예. 그 수사기간 관련해가지고 좀 급히 찾아보니까 수사 준비기간이 20일이었고요. 20일이었고요. 준비 끝나고 70일이었고 수사기간이 예. 그리고 추가 또 연장이? 30일 동안 연장 맞아요. 가능한데 그래갖고 100일이었었네. 그거 보니까는 그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예. 되어 있었는데 애초에 그래서 그 연장이 안 된 이후에 사실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들었던 그 국회의원들 특히나 당신 야당이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좀 비난을 받았는데 좀 옹호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법 만드는데 관여했던 그 국회의원들의 해명을 전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법 통과가 어려웠다. 박범계 의원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비난하는 비난하는 실명 다 까야 돼요, 우리. 아, 그래? 예.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이게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의의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후보자 추천도 다 야당이 2명 다 하는 걸로 예. 했던 것도 이른바 이제 그 딜이 이제 성사된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지나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가졌잖아요. 4월 16일 날 시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추진했는데 결국 그 대면 조사도 무산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형 시술 의혹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네. 특별히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감정이 이제 이렇게 되면 더 폭발해버리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형시술 받고 일도 안 하고 이게 직무유기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라는 게 직무를 했는데 제대로 못했거나 예. 또는 직무를 10개 해야 되는데 뭐 다 하긴 했습니다만 몇 개를 좀 불성실하게 했거나 이럴 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 아예 직무를 안 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설령 성형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직무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처벌은 이미 다른 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단죄를 하는 것이고 또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게 당시에 탄핵되고 파면됐지만 결국은 국가 원수였거든요. 예.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 뒤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특히나 학생들이 이제 차가운 곳에 차가운 물 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시술을 했는지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글쎄요 좀 영원히 예. 용서받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화낼 일은 없어요. 평상시에 일을 하다가 안 하면 화가 나지만 안 하다가 안 한 거니까. 또 화는 나죠 그래도.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그 과거에 이제 이런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초지일관이에요. 네. 이런 기사가 한번 떠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일주일에 외부 인사하고 점심을 먹는 게 거의 없답니다. 저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혼밥을 이제 주로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대통령이 우리 20대 청년들이 혼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랬으면 얼마 좋겠습니까만 전혀 그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사람 만나는 걸 아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 대통령의 일이라는 것은 보고받는 것도 물론 서명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니, 옛말로 하기는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그렇죠. 그게 임금의 그렇죠.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5천만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 가서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서로 쓰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와대에 올라간 보고서가 예를 들면 국정원도 있고 검찰, 경찰, 뭐 정보기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든지 정보 가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면을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정보 가공이 쉽지 않습니다. 왜? 바로 질문이 날아갈 거니까. 아하.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보고를 안 받았다면은 아예 일정 자체가 정말 오바마 대통령 정도가 오셔야 만나는 거죠. 그 후에는 거의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초질관 일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초질관.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여일이 지난 2014년 5월 초 신몰 해역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 동안 중단돼 온 국민은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굴 성형시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김 원장 부부가 5월 12일과 13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가 12일 저녁 성형시술을 하고 13일 부인 박 씨가 사후 관리를 위해 청와대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오른쪽 턱엔 멍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시술의 증거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한 달 만인 5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또 다른 피멍 자국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특검은 참사 발생 34일 만에 발표한 대국민 사과 담화 전후로도 비선 의사 부부의 청와대 시술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5월 한 달에만 비선 의사 부부가 최소 5차례 방문하는 등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침울해 있던 기간에도 박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 계속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 시술한 것은 맞다. 박영수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 그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특검 수사 보고서에 그런 게 있고 시술이 확실해 보이는 건 4월 18일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4월 16일 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보톡스라는 게 맞아도 사실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4월 16일 날 맞았어도 티가 안 났을 수 있어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4월 16일부터 9일 동안 잡아둔 일정이 4건 뿐이었고요. 그 4건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뭐 중대본 가고 뭐 어디 가고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4건 중에 2건이에요. 그러니까 9일 동안에 사실상 일정을 거의 안 잡았다고 보면 되죠. 4월 16일 당일날 그 어떤 시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치면. 이게 지금 아직 그 확정을 못 잡았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보세요. 박근혜는 항상 수요일 날 스케줄을 빼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 4월 16일 날 수요일이었죠. 그리고 24일까지 스케줄을 거의 안 잡았다고 보면 24일이면 그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특검의 추정은 뭐냐면 김영재 원장이 주선온 비선의사가 네. 4월 18일 날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했는데 그 다음 이틀 뒤인 20일 날은 부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청와대 방문 사실로 드러났는데 4월 16일 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4월 18일이면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그렇지. 네. 특검 보고서는 4월 18일 날은 확실히 했을 거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턱에 있는 주사 자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리프팅이라서 예. 시술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맞고 한 달 후에부터 티가 나는 거기 때문에 맞은 당시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멍자국이 남는 건가요? 멍자국도 안 남아요. 이게 4월 18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원래 아이들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4월 18일이. 그리고 사실은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수색도 당일날 다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4월 18일, 4월 19일 가면서 이제 수색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 시기인데 그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이거는 또 생각할수록 열받고 이거 어떻게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쳐 죽이고 싶어. 지금까지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4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간도 거짓말로 조작했다고 하고 저는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가 청와대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5시 몇 분에 중대본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느낌이 가장 느낌적으로 강했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에도 그 당시에 그것들이 안 남아있다고. 그렇게까지 숨길 일은 사실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시술만 받았다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건 특검은 팩트에 근거했을 때는 4월 18일 날은 확실하게 시술 받은 게 맞다 이런 뉘앙스고요. 여러저런 정황들로 봤을 때 4월 16일 날도 주사 등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 지금. 근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박근혜는 4월 16일 날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슈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의 목숨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한 게 없다. 골든타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난 날이 2014년 4월 16일이거든요. 예. 그 이틀 뒤인 4월 18일 날 그 한참 그 말썽 많았던 그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커피숍 왔다는 이제 그 정황 증거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커피숍에서 5,400원짜리 커피를 마셨는데 예. 자기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한 거죠. 신용카드 보게 되면 이제 다 추정되니까요. 네, 되죠. 그 다음에 그 이틀 뒤인 이제 4월 20일 날 그 부인 박채윤 씨가 청와대에 이제 들어왔다는 게 이제 예. 확인됐거든요. 물론 휴대폰 그 위치 추적도 나와 있고 아마 청와대 일지에도 박채윤 씨가 들어온 거는 아마 근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내 수석비서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그 사진에 보면 자료 사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 JTBC에서 찍은 거 있었죠. 예, 예. 수술 그러니까 자국이. 리프팅, 그러니까 수석비서관이 전하고 당일날하고 리프팅 자국이 이제 나타났다. 예, 이제 리프팅 해가지고. 했을 때 예. 보이는 듯한 예, 자국. 그렇죠. 저기 나왔어요. 오. 아, 나왔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자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렇게, 자국 난 것을 의사들이 속여는, 저거는 단순한 그 어떤 치료가 아니라 리프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 당일날이 아니라 세월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하게 보인다. 예. 그리고 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추정됨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이런 걸 볼 때 정황을 볼 때 그렇게 의심이 되고 뭔가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하지만 뭔가 확정을 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못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게다가 4월 16일 이후, 네. 4월 18일 이후 9일간 일정이 딱 4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일정도 세월호 때문에 2개가 뭐 추가가 된 거 빼놓으면 네. 한 2개쯤 있었대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붓기가 가라앉고 회복되는 게 한 일주일쯤 걸리거든요. 제가 시술을 많이 받아보고 잘 알아요. 그러세요? 네. 정확하군요. 그러면 네. 아니 시술 받을 수 있어. 남자 방송 진행도 시술 받는데. 근데 휴가 받았고 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요일에 하든지. 그렇죠. 예. 일정 자체가 국가 원수가 예. 평시에 예. 일정이 많이 잡히는 게 오히려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일정도 사후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정말 분 단위로 쪼개져 있거든요. 하루에 한 2-30개씩 해요. 네. 예.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중순 일정을 예. 중하순 일정을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는 2개인 거죠. 2014년 4월 19일에 4.19 민주묘지 참배. 이거는 정말 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틀린 4월 20일, 그러니까 18일경에 아마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제 그 추정을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 기록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선도 공식 발표한 건 발표를 못하는 게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중이었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이 이제 집중 질문을 했어요. 그날 김영재 원장한테 분명히 대통령에게 미용시술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김영재 원장이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그 세월호 당일날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당일날 예.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한 사실이 없다. 다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했죠. 김영재도 뭐랬냐면, 본인이 이제 청와대를 몇 번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거 왜 들어갔냐면은, 그 2010년 그 지방선거 때 박근혜 그 당시 이제 대표가 커터칼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통증을 자주 호소했다. 그래서 그 통증 치료차 이제 방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2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가에서 말하듯이, 여성 대통령이 뭐 미용시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건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면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성인데 뭐 미용실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공화라고 부르는 이제 리퍼블릭이죠.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공인이라는 것은. 예. 사적인 것이 다 접어놓고 공적인 이익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리퍼블릭의 뜻이거든요. 공화의 뜻인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탑이 누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공인 아니에요, 공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공적 이익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과연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2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하면은 휴가 내서 하면 되잖아요. 휴가 내서. 휴가 때. 그렇죠. 예, 해야 되고 그다음 3번째 정말 김영재 원장 말씀대로 그 증언대로 대통령의 통증 치료를 위했다면 공적 라인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 주치 있고 대통령 주치가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 주치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조금 저가다 그러면은 소견서 쓰면은 다른 의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예. 저기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 치료만을 위해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황상, 그러니까 합리적인 뭐 의심이라 그럴까? 예. 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 특검은요, 순소 변호사님, 네. 특검은 상당한 조사를 해냈어요. 물론 그것을 이른바 이제 그 시체말로 꼭지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정황과 증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네. 그러게 우리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시간 연장해달라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알아낼까봐 안 해줬나? 뭐든지 결국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당연히요. 예. 뭔가 특검이 좀 더 수사를 하면은 새로운 게 드러날까봐 이런 걸 당연히 우려를 했겠죠. 예. 그리고 또 당시에 특검이 3월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4월 16일 당일에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확인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 5월부터 이루어졌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거 다른 거죠. 4월 18일에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 20일에는 이제 김영재 원장과 부인인 박채윤 씨가 시술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표현이 보인